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봤던 만화를 만화책 형식으로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이토 준지의 공포 작품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오늘 리뷰할 단편작의 제목은 악령의 머리카락 벌집입니다. 만화 속 대사들은 부득이하게 가렸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작품의 특성상 불쾌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밤중 어느 집 앞에 도착한 자동차.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것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 치에미와 그녀의 남자친구입니다. 주인공에게 이별을 고하는 남자친구. 그는 그녀에게 자신은 너무 가볍다며 역시 자신과 같은 가벼운 여자가 어울린다고 말하는데요. 주인공을 내려준 남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를 맞아준 것은 동생 에리. 동생은 치에미의 방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쥐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줍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별에 관해 잠시 떠올리는 치에미.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도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는 바로 아까 동생 에리가 말해줬던 천장 위에 쥐가 내는 소리 같습니다. 주변에 있던 자를 들어 천장을 두드리는 치에미. 하지만 천장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쥐가 움직이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언니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동생 에리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쥐덫을 천장에 이미 놨다고 하지만 쥐들이 영악해서 아직 잡히지 않은 듯하네요.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주인공.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헤어스타일입니다. 원래는 단발이었던 그녀가 머리를 기른 것도 전부 남자친구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침대에 누워 슬퍼하는 언니를 보게 되는데요. 그녀는 아마도 밤새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깨어난 주인공. 아마도 불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머리 쪽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 뒤쪽을 바라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주인공의 머리카락에 휘감긴 채 죽어있는 쥐였는데요. 놀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갑니다. 결국 치에미는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결정하고 동생에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동생은 정말 머리를 자를 거냐고 묻지만 이미 마음을 결정한 주인공은 어서 잘라달라고 말합니다. 가위가 필요해 잠시 아래로 내려온 동생 에리. 갑자기 왜 가위가 필요하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아마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뛰어올라간 동생의 눈앞에 있던 것은 바로 머리가 사라져버린 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라진 머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뒤이어 달려온 어머니도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아버리고 비명을 듣고 온 주민과 경찰들도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생은 아마도 쥐가 주인공의 목을 뜯어먹은 것 같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로 쥐의 소행이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어느 날 새벽 치에미의 전 남자친구 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받아든 수화기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는 이별을 통보받은 치에미가 복수심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녀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치에미는 일주일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이 전화가 그녀의 전화라고 착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가 바로 치에미가 가끔 잠을 잘 때 내던 이 가는 소리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런 생각을 하던 순간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려옵니다.
다시 주인공의 집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혹시 손전등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천장에 설치해둔 쥐덫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주인공의 일 때문에 걱정이 됐던 아버지는 딸 대신 본인이 직접 올라가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장에 올라간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궁금해서 천장에 올라간 주인공의 동생 에리는 섬뜩한 표정으로 천장에 등을 기댄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놀란 동생이 다가가 아버지를 불러봤지만 충격적이게도 아버지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그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은 마치 뭔가 무서운 것을 마주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간 곳에 있던 것은 놀랍게도 공중에 매달린 언니의 사라진 머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대들보에 묶인 채였는데요. 놀란 동생이 머리카락을 풀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머리카락을 잡은 손이 날카롭게 베어버리고 맙니다. 에리는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 합니다. 그 순간 언니의 머리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수화기에서 들었던 이를 가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마치 살아있는 듯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에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쥐가 주인공의 머리를 물어뜯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그녀의 머리카락에 악령이 깃들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머리는 한참을 움직이다가 마치 뱀처럼 기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뭔가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려던 듯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머리가 향한 곳은 바로 전 남자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머리는 그의 집에 머물며 집안 곳곳에 악령의 머리카락을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거리를 걸으며 얘기하고 있는 두 남녀. 남자의 이름은 다카노, 여자의 이름은 요리코입니다. 다카노의 취미는 벌집을 모으는 것입니다. 요즘은 왜 벌집이나 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카노는 조금 쉬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려던 순간 다카노의 눈앞에 보인 것은 바로 빠르게 날아가는 큰 말벌이었습니다. 이 말벌은 근처 지역에선 서식하지 않는 종이었는데요. 말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는 다카노, 요리코 역시도 그의 뒤를 쫓아갑니다. 벌은 숲속 깊은 곳까지 날아갔는데요. 하지만 벌이 날아가는 방향을 확인한 다카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벌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뒤이어 달려온 요리코가 벌집을 찾았는지 묻지만 다카노는 그냥 관뒀다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포기하냐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대신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동안 수집해온 벌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봤다는 요리코의 대답에 새로 수집한 벌집들이 더 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리코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숲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냐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다카노의 질문에 요즘 이 근처에서 어린아이 귀신이 목격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리코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지금은 행방불명된 어느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카노와 요리코가 그 남자아이를 본 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과거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요리코의 집 처마 밑에 말벌들이 집을 지은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이어서 벌집을 제거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는데요.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요리코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벌집을 제거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다카노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리코와 다카노가 처음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낮에는 위험하니 밤에 따라오겠다는 다카노. 그런데 갑자기 웬 낯선 소년이 나타나서는 자신이 벌집을 따갈 테니 사다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다카노가 살충제를 뿌려서 벌집을 따간다며 자기가 안전하게 가져가겠다고 우기는데요. 거듭된 소년의 요청에 사다리를 내어주게 되고 아이는 정말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벌집을 떼어냅니다.
마치 벌들과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말을 걸기도 하는데요. 다카노는 벌집을 가지고 돌아가던 소년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요즘 자신이 받은 벌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혹시 그게 소년이 아닌지 물어봅니다. 소년은 벌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고는 자기는 벌집을 지켜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열받은 다카노가 소년의 어깨를 붙잡은 그 순간 마치 소년을 지키려는 것처럼 벌집에서 벌들이 나와 다카노를 공격합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마는데요. 이 광경을 본 유리코가 다카노에게 다가가자 벌들은 그가 충분히 제압됐다고 생각했는지 이윽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유리코가 다카노를 뒤쫓아온 것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어쨌든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는 유리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어느 날 근처 숲을 산책하던 유리코는 숲속에 앉아서 뭔가를 바라보는 다카노를 만납니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에게 묻자 다카노는 벌을 쫓고 있는 중이었다며 특별한 표시를 해둔 먹이로 벌을 유인한 뒤 그 벌의 뒤를 쫓아 벌집을 찾으러 갑니다. 유리코 역시 그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벌의 뒤를 쫓아간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안에 벌집을 만들어둔 듯 했는데요. 위험하기 때문에 다카노 혼자만 동굴 안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들어간 그의 눈앞에는 천장과 벽에 매달린 수많은 벌집 사이로 벌들에게 마치 먹이를 주고 있는 듯한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벌집을 따갔던 그 소년입니다. 벌들은 소년을 애워싸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자신들의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기묘하고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을 동굴에서 봤던 그날, 다카노는 동굴에서 본 벌집을 잊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날 저녁 몰래 동굴에 혼자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과 마주치게 됐는데요. 동굴 속 말벌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방호복까지 입었지만 벌들의 맹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는 소년의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벌집 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다카노의 집에 전시된 벌집을 구경하는 유리코. 정말로 저번에 본 벌집들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벌집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불현듯 다시 행방불명된 그 소년의 이야기를 꺼낸 유리코. 그녀는 아마도 그 아이가 살해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숲에 안매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령이 나오는 것이란 말도 하는데요. 다카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다카노는 유리코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숲속으로 향합니다. 그가 숲으로 향한 이유는 안매장했던 소년의 시신을 다시 옮기기 위해서였는데요. 소년이 묻힌 곳을 찾던 그의 눈앞에 말벌꾼들이 표시를 해둔 막대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낮에 본 그 특이한 말벌의 집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그 벌집은 지금껏 본 벌집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들이 바로 표식을 남긴 벌집 수집가들이었는데요. 서둘러 벌집을 파내려던 다카노. 하지만 생각보다 벌집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나무 뿌리에 걸린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삽의 끝부분으로 쳐서 뿌리를 잘라내기로 합니다. 그는 무사히 벌집을 떼어내는데 성공하고 다른 수집가들로부터 도망쳐 집에 도착합니다. 벌집을 품에 안고 가쁜 숨을 고르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손에 피가 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무 뿌리를 자를 때 두더지나 다른 동물을 같이 죽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을 누군가 크게 두들깁니다. 집에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유리코. 그녀는 행방불명된 소년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기묘하게도 머리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체를 발견한 것은 어젯밤 그 벌집 수집가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으며 땅에서 뭔가를 파낸 뒤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가 들고 도망친 것이 소년의 머리일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 범인이 다카노였던 것입니다. 파랗게 질려버린 다카노는 요리코를 돌려보낸 뒤 어제 가져온 벌집을 다시 확인하기로 합니다. 벌집의 밑둥에서는 여전히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벌집을 붙잡고 조금씩 집을 부셔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벌집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원망스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행방불명되었던 소년의 머리였습니다. 다카노가 나무 뿌리라고 착각하고 자른 것은 바로 그의 목이었던 것입니다. 다카노는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말벌들이 땅에 묻힌 소년의 머리 부분에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머리 부분에 집을 지었던 걸까요? 벌은 먹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소년에게 먹이를 주려던 것이고 어쩌면 땅속에서 생존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는데요. 말도 안 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카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던 사이 벌집 속 그리고 어디에선가 말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벌들은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벌들은 다카노를 살아있는 채로 뜯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소년에게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망가진 벌집 또한 수리되고 있었습니다. 벌집은 아마도 금세 원상복구가 될 것입니다. 이토 준지의 두 작품 악령의 머리카락과 벌집입니다. 모두 기괴함이 잘 묻어나 있는데요. 특히 벌집의 스토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결론이 난 것 같으면서도 결론이 없는 것만 같은 이토 준지 특유의 스타일이 잘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카노의 집에 다시 찾아온 경찰과 유리코에게 이후 어떤 전개가 일어났을지도 참 궁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토 준지의 다른 작품들도 앞으로 가끔씩 리뷰해 보려 합니다. 미스터리 만화 리뷰 악령의 머리카락과 벌집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